그 양쪽의 송곳니 부분 그리고 양쪽 아래 약간 송곳니 부분이 완전히 구덩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흡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치과의사 장현민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전체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환자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치과에서 치아를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지내다 보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빠지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곳니 쪽 치아가 마지막에 이제 빠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송곳니가 뿌리가 되게 긴 치아라 가지고 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경향은 있거든요. 엑스레이를 한번 보면은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양쪽 위에 송곳니 부분 그리고 양쪽 아래 약간 송곳니 부분이 완전히 구덩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장 최근에 치아가 빠진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이제 잇몸 염증에 의해서 이른바 치조골 흡수가 심하게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잇몸뼈가 별로 없는 상태이신 거죠. 환자분이 원하는 거는 전체 임플란트로 좀 했으면 좋겠다. 틀니는 쓰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였는데요. 사실 임플란트를 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태였습니다. 잇몸뼈가 이렇게 많이 흡수되어 있는, 염증으로 인해서 많이 흡수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임플란트가 결국에는 뼈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뼈가 많이 없는 상태이신 거거든요.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뼈 이식을 좀 충분히 해놓고 이식한 뼈들이 내 뼈처럼 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주고 뼈가 좀 회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수복을 해볼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에 뼈 이식을 처음에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식된 뼈가 잘 유지가 되려면 사실 중간에 임시 틀니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틀니를 만들어 쓰시는데, 이 틀니를 사실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뼈 이식을 해놓은 부분이 틀니에 의해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힘을 자꾸 받게 되면은 뼈 이식 해놓은 것들이 뼈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드셨지만 뼈 이식을 해놓고 임플란트 심는 때까지 약 한 넉 달 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사셔야 했습니다. 틀니를 만들어 드린다 해도 틀니를 제대로 쓰기도 힘드셨고, 틀니를 쓰는 것 자체가 이식한 뼈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일은 잘 해드릴 테니 한 넉 달만 조금 고생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먼저 뼈 이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뼈 이식은 아니고요. 본인 뼈, 그러니까 자가골을 좀 채취를 해서 뼈 이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뼈 이식에 사용되는 뼈가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본인 뼈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뼈가 있는 데서 내 뼈를 뜯어다가 거기다 뼈 이식을 해야 되잖아요. 두 배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 않고 상품화돼서 나오는 동종골이나 이종골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뼈가 너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 뼈를 조금 이제 우리가 뜯어내가지고 그쪽에 뼈 이식을 하는데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을 하고 한 넉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때 있었던 구덩이들이 이제 좀 없어지고 뭔가 이제 뼈 비슷한 조직들이 이제 채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짜라락 심었죠. 이분도 겁이 되게 많았고, 겁이 많으셨으니까 이제 치과에 잘 안 오셨고 되게 심각해진 상태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임플란트를 이제 나눠서 식립을 했는데, 전부 이제 수면 상태에서, 의식화 진정 상태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는 뼈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아래 이제 임시 틀니를 좀 쓰셨고요. 그 상태로 한 석 달 정도를 잘 버티셨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이제 뼈랑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이를 올리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뼈가 너무 안 좋았었던 왼쪽 위에 부분이 임플란트가 한 2개 정도가 뼈랑 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나머지 치아들에는 이를 올릴 준비를 하면서 2차 수술을 하면서 실패한 임플란트는 제거를 하고, 그 인접한 쪽의 뼈가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았어서 인접한 쪽으로 임플란트를 추가로 식립을 했습니다. 튼튼했던 아래쪽 임플란트에 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위에도 틀니를 좀 더 쓰시다가 위쪽에 이제 치아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가 조금 길어 보입니다. 이가 길어 보이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를 만들 때 기준으로 삼는 거는 입안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얼굴의 모습입니다. 이가 없게 되면 입이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턱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입술이 이제 늘어지게 되고 아래 턱이 나오고 이런 인중 같은 게 이제 쭉 줄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마기알몸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임플란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턱을 원래 위치로 바꾸게 되면 입술도 이제 펴지고 인중도 좀 나오게 되고 턱의 위치도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쁘게 해야 되니까 얼굴 형태를 기준으로 잡아서 임플란트에 일을 해놓게 되거든요. 저 상태에서 저기 이제 치아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많이 사라졌던 잇몸 부분까지 이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가 좀 길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상태에서 얼굴 상태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이쁜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뼈가 많이 손상된 분을 뼈 이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임플란트로 수복한 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 전에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치료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사실 대단히 고생하셨고 힘드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이분도 치료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되셨거든요. 이제 한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오셔서 청소도 하고 전체적인 높이도 맞추고 임플란트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이후에는 정말 열심히 치아를 닦으셔서 오실 때마다 청소할 게 별로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3년간 지금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도 이제 볼 때마다 되게 기분 좋은 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